안녕하세요, 아빠곰TV 아빠곰입니다. 오늘은 그 소나타 DM8 모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DM8 소나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엔진 라인업을 보면은 가솔린 2.0과 1.6 그리고 N9이 2.5 가솔린 모델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2.0 모델과 LPI 2.0 모델 이렇게 총 5개의 엔진 구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마 소나타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리뷰들을 보셨을 건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소나타의 이제 가성비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소나타는 아무래도 2.0보다는 1.6이 조금 더 가성비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또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소나타 가격이 얼만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가서 구성을 했을 때 본 가격은 3,014만 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 트림이 나오면서 많이 이제 소나타 판매량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이 이제 3,014만 원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인스퍼레이션을 산다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인스퍼레이션을 사실 만한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진 않을 거예요. 인스퍼레이션은 이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솔직히 저도 뭐 어느 정도 옵션을 붙이다 보면은 이게 가격이 뭐 소나타에서 저도 뭐 욕심이 나는 뭐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라든가 보스 사운드, 그 다음에 컴포트 2,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 센스 이런 것들 전부 다 놓다 보면은 이제 옵션 가격이 356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총 3,346만 원 정도의 이제 차량 가격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인스퍼레이션을 쏘는 게 솔직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가성비 딱 이 정도 가격이면은 괜찮게 탈게 딱 편안하게 지금 시기에 구매를 하는 그런 차량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 정도 옵션은 없어도 괜찮게 탈만 하겠다라는 이제 그 옵션으로 이제 구성을 한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3,014만 원입니다. 이 차량 뭐 물론 그냥 가성비만 본다 그러면은 그랜저 르블랑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걔는 3,600만 원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014만 원이에요. 뭐 여기서 원래 이제 개별 소비세 3.5%가 아닌 5%로 보면은 그랜저 르블랑은 3,600이고 이 차량 경우는 3,071만 원이니까 실제로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5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그랜저를 사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랜저를 사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세금 차이만 해도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 이상을 내셔야 되는 거고, 1.6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5만 원, 26만 원 이 정도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연 세금에서도 차이가 나고 연비 차이에서도 꽤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소나타 1.6이나 K5 1.6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비도 차량 중형차에 비해서는 연비가 꽤 좋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유지비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솔직히 소나타 1.6 차량이 더 나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소나타,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차량은 이게 2.0이긴 하지만은 2.0과 1.6에서 외관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없고, 이제 그 뒷부분 시트에서 2열 시트 차이가 약간은 있는 부분이 있는데, 1.6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2.0에서 이제 달라지는 게 가격은 83만 원이 추가가 되면서 8단 자동 변속기, 6단 자동 변속기에서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가 이제 둘 다 전자식 스티어링 휠을 맞는데 RMDPS로 이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뒷좌석 폴 시트가 6대사 폴딩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암레스트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같은 경우에는 폴딩 시트가 적용이 안 돼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딩 시트까지 적용이 되면서 한다, 연 세금도 싸고 연비도 좋고, 그러면은 솔직히 1.6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차량 가격이 83만 원이 더 비싼데 이 83만 원은 솔직히 한 3년 정도 자동차 세면은 요거는 이제 거의 그냥 끝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무조건 1.6 가솔린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은 아마 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대략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차량은 21년식 소나타 DM8 모델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최고의 옵션은 프리미엄 플러스에 현대 스마트 센스, 그 다음에 컴포트 1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 옵션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옵션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차량은 프리미엄 플러스에 컴포트 1만 이제 적용이 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2.0 차량이고 1.6 차량이다 보니까는 외관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없지만 실내에서 2열 시트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차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2.0 가솔린 차량이고 프리미엄 플러스에 컴포트 1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컴포트 1만 적용이 되어 있고 스마트 센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외관에서는 크게 레이더 부분, 현대마크에 적용이 되어 있는 레이더 부분 빼고는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거의 생긴선은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요거 외에는 거의 같으니까는 요걸로 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량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 앞에 있는 차량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소나타 2.0 모델이고 1.6과 외관에서 다른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 말씀드린 사양에서 만약에 추가금이 있다 그러면은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컬러가 이제 비용이 8만원이었나 10만원이 추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차이는 있는데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까 이제 달라진 부분이, 예전에는 보시면은 요 그릴이 이제 지금 하이브리드랑 LPG 모델에 들어가는 그 그릴이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센슈어스 그릴이다 보니까는 솔직히 요 소나타의 요 센슈어스 그릴 상당히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가 요건 적용이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 현대마크가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보여요. 근데 요게 이제 스마트 센서가 들어가면은 앞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가 요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요렇게 플라스틱으로 막혀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릴 부분 보시면 되고, 앞에 뭐 전방 감지기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시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프로젝션 타입과 MFR 타입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MFR 타입이에요. MFR 타입이고, 이게 이제 클리어 타입이 되려 그러면은 인스퍼레이션만 이렇게 보시면은 요 헤드램프 모양이 다릅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헤드램프 한번 헤드램프 켜서 영상을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 상황인 거고, 요게 이제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켜지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켜면은 이렇게, 요거는 지금 하향등인 상황이고요. 상향등이 켜지게 되면은 요게 이제 상향등이 켜진 상황이고, 하향등, 상향등 이렇게 되시면 되고, 이렇게 켜진 상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데일라이트 아랫부분만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들어오고, 윗부분은 이렇게 점등된 부분이 꺼집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방향지시등을 꺼면은 다시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라이트가 안 켜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미등만 켜진 상황, 요건 데일라이트만 켜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제 헤드라이트가 이제 점등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측면 쪽에서 보면 아마 외관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휠을 보시면은 이제 휠 같은 경우는 여기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옵션으로 18인치 휠을 선택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디자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은 가성비로 간다 그러면 이 휠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진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차잖아요. 화이트 색상의 차인데 아웃사이드 mirror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센슈어스만 여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검정색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에도 있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유광 가니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비필러 여기랑 이제 이쪽 뒤쪽으로 이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기 하단에 요 스커트 부분도, 하단 부분도 여기도 이제 전부 다 요게 무광이었는데 저 무광들이 전부 다 이제 유광으로 변경이 되면서 차량이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부분을 고급스러워지는 부분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요게 이제 그 라이트가 켜지면은 뒤쪽에서 봤을 때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은 요거는 이제 가운데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오는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요게 이제 라이트가 완전히 꺼진 상황이고, 미등 켜면은 요게 이제 지금 미등 상황입니다. 미등 켠 거고, 라이트 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볼게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밟고, 브레이크를 떼고, 브레이크 밟고 떼고, 이런 상황이고, 미등이 켜진 상황에서 밟고 떼고, 라이트가 꺼진 상황입니다. 라이트가 꺼진 상황이고, 밟고 떼고, 방향지시등 켜볼게요. 비상등, 후진 한번 넣어 볼게요. 후진, 이렇게 이제 후진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뒤쪽에 리어램프 들어오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마크 위쪽에 이 부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고,
후방 카메라는 이쪽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딱 숨어 있어서 이렇게 열면은 트렁크가 있고, 안쪽에 공간은 꽤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건을 실었을 때는 이제 뭐 큰 유모차도 여기에다가 실는 데는 큰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깊이가 꽤 깊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은 솔직히 제 차 하이브리드보다, 전 그랜저 하이브리드인데 제 차보다는 좀 더 트렁크는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게 실을 수가 있고, 소나타의 약간 아쉬운 점이 전동식 트렁크가 전 모델에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트렁크를 다 손으로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를 닫을 때 꼭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닫아야 된다는, 그거에 조금만 약간은 불편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좌석을 보면은 운전석과 조석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얇은 유리로 두 겹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이 가능하고, 2열은 조금은 아쉽지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내를 열어보서 보면은 도어 캐치 부분에 이제 리퀘스트 버튼이 보이는데, 요건 이제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버튼식으로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어 있고, 요거를 열고서 보시면은 도어 트림 모습입니다. 도어 트림 모습 보시면은 요거 예전에 많이 보셨을 때 디자인인데, 요 부분들도 이제 보시면은 요거 이제 가죽으로, 도어 트림 쪽에 마감이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이렇게 덧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열었을 때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들고, 창문 조절하는 스위치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옵션을 적용을 했다 보니까는 이제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메모리 시트 1개, 2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제 시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생겨 있고요. 한번 안쪽에 타서 실내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탑승을 했고,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요 소나타부터 요 포스포크 방식의 스티어링 휠로 많이 변경이 돼서, 그랜저도 그렇고 뭐 투싼, 스타리아 여러 가지 차종에 지금 요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스티어링 디자인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핸들 좌측에 있는 리모컨은 이제 음성 명령이라든가 뭐 미디어 버튼, 미디어 이제 그 선택할 때 볼륨, 뭐 채널 전곡 다운곡, 전화 통화할 때 쓰는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그 클러스터 쪽에 있는 메뉴 키 ON을 하면은 이런 디자인으로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 차량은 지금 아날로그 계기판이고요. 아날로그 계기판에 이제 가운데 4인치 정도 되는 컬러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정보들을 확인이 가능한데,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메뉴를 이제 눌러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하면은 여기 안에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내가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보고 싶은 정보들을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차로 중앙 보조 유지장치, 차로 중앙 장치, 차로 중앙 유지장치, 요거는 이제 차를 가운데로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할 때 요 버튼을 사용을 하는 건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1세대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일반 크루즈 컨트롤도 생긴 거는 동일하게 생겨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계기판, 요 스티어링 휠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에 있는 막대기가 보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패들 시프트예요. 요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차량은 전자식 변속 버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동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밀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아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수동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 계기판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자동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은 드라이브로 변경이 되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크래시 패드가, 예전에는 요 부분이 크래시 패드 쪽 여기가 이제 그냥 우레탄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 프리미엄 플러스부터 여기가 이제 그 가죽으로 바뀌었어요.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은 가죽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소재감이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요 느낌이, 요전에는 그냥 일반 우레탄 요 느낌하고 좀 요런 우레탄 느낌으로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여기가 인조 가죽이 덧대져 있으면서 인스퍼레이션은 제가 예전에도 여기는 우레탄이었는데 요거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이제 10.25인치 내비게이션,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버튼들은 그 디스플레이 옆쪽으로 해가지고 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볼륨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물리적인 버튼이 요거 이제 하나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라디오 미디어, 이제 채널 바꾸고 왔다 갔다 하고 셋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쪽에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 터치 타입으로 요 방법은 아마 꽤 많은 차들에서 현대기아 자동차 제네시스까지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아마 요즘에 차량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 옆으로 이렇게 에어 벤틸레이션, 에어 송풍구 쪽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조수석 쪽에도 앞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은 가운데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듀얼 오토 에어컨이에요. 듀얼 오토 에어컨. 운전석과 조수석 개별적으로 온도를 설정을 할 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스위치,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끄는 거, 에어컨 껐다 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앞쪽에 습기 찼을 때 이렇게 앞쪽으로 바람을 빼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위로 하면은 열선 시트,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는 스위치 레버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요게 이제 바람 세기 올리면은 바람 세기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건 이제 바람 방향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여기는 이제 조수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스위치들이 전부 다 물리식으로 적용을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가 손을 뻗어서 바로 이렇게 조작을 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12V 파워 아울렛 적용이 되어 있고요. USB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USB 단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충전 단자고, 요거는 이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할 때 저쪽에 연결해서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그 버튼식 변속 버튼이, 전자식 변속 버튼 레버가 이쪽에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D에만 양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요걸로 이제 D, 중립, 후진, 파킹, 주차, 후진, 중립, 전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드라이브 모드에만 이제 그 양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를 해서 기아 변속을 하면은 안 보고도 변속을 안 보고 요 레버를 요게 굳이 안 쳐다보고도 변속을 하는 데는 이제 적응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적응이 필요한 것 뿐이지 불편하지는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컵홀더가 이쪽에 바로 준비가 양쪽에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전방 경보기 껐다 켰다 하는 것과 그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 내비게이션에서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 거, 전방 카메라나 우측방 카메라가 있으면은 이제 요걸 눌렀을 때 전방 카메라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때 이 레버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오토 홀드 버튼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러면은 센터 콘솔 박스 공간은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실었을 때 꽤 편안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요거 이제 컴포트 1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에요. 컴포트 1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수석도 전동 시트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그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조수석 시트를 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트를 굳이 저쪽으로 안 넘어가고 이제 시트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편의사양이 요거랑 컴포트 1에 들어가 있는 게 이거랑, 그 다음에 가죽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요 구성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요 천장으로 올라가는 요 마감은 그냥 직물 재질로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면은 이제 여기에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서 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은 자동으로 켜지진 않고 여기 위에서 이걸로 레버를 켜서 해주는 거고,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그 전구고, 루런 전구고, 그 다음에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LED로 되어 있어요. LED로 이렇게 해서 실내등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한쪽만 이렇게 물리식이긴 하지만은 눌러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러 놓으면은 이제 운전석 문을 열면은 이제 불이 켜지는 거고, 닫으면은 꺼지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블루링크 버튼, 그러니까 요거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을 할 때 쓰는 거, 요거는 SOS 콜센터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전원 볼륨 버튼, 그 다음에 하이패스 잔액 확인하는 버튼이고,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다 꽂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룸밀러는 좀 이제 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트를 운전하는 자세로 지금 시트를 맞췄는데 이 상태 그대로 한번 2열로 가서 한번 2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 2열 도어를 한번 열어봤고요. 2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상단부에는 우레탄으로 마감이 처리를 해놨는데 하단부에는 앞좌석과 동일하게 이쪽에 이제 손이 닿는 부분에는 인조 가죽으로 이제 처리를 해놔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만졌을 때 촉감도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제가 그 시트를 탔을 때 앞에서 이제 운전석에서 맞췄을 때 이 정도의 이제 공간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모르실 건데 요건 2.0이라서 여기가 이제 그냥 시트가 기본으로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암레스트도 따로 적용이 안 되는데 1.6 같은 경우에는 6대4, 그러니까 4대 6으로 이렇게 시트가 폴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나 이제 긴 짐을 가끔 넣었을 때는 여기 이제 폴딩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솔직히 꽤 크거든요. 안 돼서 못 쓰는 거랑 되는데 안 쓰는 거랑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6이 되면은 폴딩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에 가끔씩 가는데 가서 사오고 싶은데 못 사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폴딩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이제 폴딩이 된다는 거 꽤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1.6을 사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열 쪽 시트 뒤쪽에 보면은 여기 시트백 포켓이 있는데 요건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타서 보여드려 볼게요. 네, 제가 지금 2열에 이제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을 했을 때 시트에 이렇게 앉은 상황에서 발 이렇게 포지션을 보면은 꽤 앞에 공간은 넉넉합니다. 넉넉한데 제가 그렇게 뭐 넓게 운전하는 편은 아니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패밀리카로 쓰시기에 부족할까라고 생각을 듣고 물어보신다면은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충분히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내 공간입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머리가 좀 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앉은 키가 좀 큰 편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닿다 보니까는 저는 뒷좌석에 타면은 약간 이렇게 숙여서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서 하나가 여기 암레스트가 없어서 팔을 이렇게 딱 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고, 2열에도 이렇게 이제 실내등이 있기 때문에 LED로 적용된 실내등을 껐다 켰다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 가솔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꽤 괜찮다고 보고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선택을 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차가 꽤 오래 걸려요. 대부분의 차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 같은 경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꽤 괜찮으신 선택이 될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저보고 무슨 색을 추천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솔직히 흰색 차량을 되게 좋아하는데, 소나타를 사면은 저는 이 센쇼스 같은 경우에 검정색 디자인이 꽤 잘 어울려요. 그런데 검정색 저 개인적으로는 좀 관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싫어하는데, 이 차량은 검정색을 추천해 볼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그 소나타 1.6 소나타 이제 그 프리미엄 플러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